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동적 할당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동적 할당은 첫 번째로 이제 시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컴파일 시점이냐 런타임 시점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컴파일 시점에 할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의 시점이에요. 이걸 이제 뭐 정적 할당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를 동적 할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컴파일 시점에 정적 할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 선언하는 거. 동적 할당은 MR로 함수를 사용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길이가 고정이 되죠. 그래서 유연하지 못하다. 적게 만들면 너무 저장이 적게 되고, 그거 고려해서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적게 저장했을 때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저장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런타임 동적 할당을 하면 실행 시점에서 크기를 필요한 크기, 그죠? 실행 중에 필요한 크기를 직접 계산해서 그 즉시 계산해서 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없죠. 자, 이렇게만 하면 컴파일 누가 써? 그죠? 일반적으로 이거 누가 봐도 이거보다 이 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적 할당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할당 시점 말고 위치로 보면은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정적 할당, 이게 반대로 했네. 정적 할당은 컴파일 시점, 동적 할당이 런타임 시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정적 할당, 메모리 할당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있어요. 일단은 스택이라고 합니다. 동적 할당은 힙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정적 할당 그 스택과 힙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시스템이 자동 수거한다 안 한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이 메모리를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흔히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이제 메모리를 관리를 해주는데,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메모리라는 거 하드웨어 자체는 그냥 딱 부품이잖아요. 부품 하나인데 컴퓨터는 이걸 논리적으로 영역을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보통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코드 영역이라고 있어요. 코드 영역이라고 있고요. 데이터 영역이라고 있고요. 스택이라는 영역이 있고 힙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말 그대로 코드 저장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파일에서 저장해 놓고 컴퓨터 CPU가 이 코드를 쭉 읽으면서 프로그램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상수나 전역 변수 같은 거, 저번에 말씀드린 리터럴 상수 같은 것도 다 여기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필요한 거 여기다 해놓고
일을 진행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수시로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만드는 지역 변수들 있죠. 지역 변수들이 스택에 마련이 됩니다. 함수 역시 이제 코드에 이렇게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함수를 진행하다가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할당해 놓고 쓰는 거예요. 자, 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mrlock해서 동적 할당하는 건 다 여기로. mrlock으로 여러분이 코드에 mrlock을 작성했어요. 할당할 때 여기다 할당하는 거예요. 쓸 때도 여기 와서 받아서 쓰는 거고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C 언어 개발자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다 신경 써야 되지만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스택이랑 힙. 자, 그래서 스택 지역 변수가 할당되는 곳이고요. 힙은 동적 할당했을 때 할당이 되는 곳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거할 것과 수거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스택과 힙이라는 영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4일차에 공간도 만들고 값도 세팅해주는 함수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자, make ALR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하는 일은 변수 배열 인트 3개짜리 배열을 만들고 값을 100, 200, 300을 넣어주고 리턴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주소를 리턴을 해준 거죠. 메인이 make ALR을 호출을 하면서 주소를 받아서 주소를 찾아가요. 그렇죠? 그럼 얘가 만들어 놓은 100, 200, 300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뭐라고 하면서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메시지를 좀 한번 읽어보면 address of stack memory, 스택 메모리의 주소를 associate with local 지역 변수로 할당을 했다, 약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턴을 했다, 문제 있다 이거예요. 뭐 정확한 문제는 얘기를 안 해주지만 어쨌든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대로 안 나오죠. 이거 역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함수 프레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인이고 얘가 make ALR이라고 하면 얘가 만든 거는 얘 거죠. 얘 지역 변수예요. 그리고 얘가 만든 건 얘 지역 변수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12바이트짜리 3개 100, 200, 300 이게 이제 요거죠. 요거 ALR. 자, 요게 ALR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얘를 호출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얘가 일을 진행하고 나서 요 ALR 여기 뭐예요? 여기 주소값이잖아요. 요거 0x10이라고 가정하죠. 자, 이 값을 리턴을 하죠. 리턴하면 이렇게 넘어오죠. 그거를 메인이 받아준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받는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인 거죠. 여기에 0x10이 있어서 이 값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여기 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찾아간 거죠. ARR 0번째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소를 가지고 여기까지 날라와서 첫 번째 거 본 거죠. 100이 나왔어요.
두 번째 거 ARR 1번째 하면 두 번째 거 여기서 한번 이동해서 이거 보겠죠. 이거 20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좀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아니다. 모르실 수도 있겠다. 오늘 알았으니까. 자, 방금 스택 정적 할당 아까 그림 그릴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스택은 함수의 지역 변수가 할당되는 곳이다. 요거 지역 변수죠. 요것도 지역 변수죠. 이거 이 함수 바깥에서 선언되는 거 말고는 다 지역 변수예요. 함수 안에서 선언되는 건. 이게 다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동 수거의 대상이 된다. 시스템 자동 수거의 대상이 된다. 지역 변수들은 다 자동 수거의 대상이 돼요. 자, 그럼 언제 수거가 되냐? 언제 수거가 되냐?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당연히 함수에서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끝나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함수가 끝나면 수거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함수 처음 들어갈 때 지역 변수다 라고 하면서 지역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 이유입니다. 함수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당연히 함수 안에서 사용되려고 만들어진 거고, 함수가 끝나면 어차피 함수는 한 단위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쓰는 거를 다른 곳에서 어차피 접근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니까 함수 끝나면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남아있으면 함수를 우리가 많이 만들고 많이 사용할 때마다 함수에서 사용한 찌꺼기들이 계속 메모리에 남을 겁니다. 메모리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쓰고 난 거는 치워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치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함수가 만약에 10개고 각 함수가 자신의 지역 변수를 5개씩 쓰고 있다라고 하면 대략 50개 정도 되죠. 50개의 변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할당하고 다 쓰면은 수거하고 그걸 코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감이 안 오시면 나중에 우리가 동적 할당 직접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엄청 까먹습니다. 그리고 잘못 할당해서 할당되면 안 되는 시점에 막 할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제하면 안 되는 시점에서 막 해제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대신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어떤 딱 수거하는 규칙이 있죠.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거 함수가 끝나면 수거한다라는 아주 명백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자 입장에서 수월한 거죠, 이게.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지역 변수를 리턴을 해서 다른 함수로 넘겨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의 정확히 위치는 잘 찾아옵니다. 이게 막 잘못 찾아가고 이상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요. 100, 뭐 이상한 값 나오잖아요. 다음에. 여기가 잘못 찾아간 게 아니라 원래 정확히 이 위치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 자, 근데 왜 이렇게 됐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메모리를 관리를 할 때는요, 우리가 할당을 요청을 하잖아요. 이게 할당 요청한 거죠. 정적 할당이죠, 이건. 인트 3개에서 12바이트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3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100, 200, 300 썼잖아요. 자, 근데 시스템은 언제까지만 보장해준다, 이거를? 이 make ARR이라는 함수가 끝나기 전까지만 여기다 딱 펜스 쳐가지고 여기는 아무도 못 써 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 그렇죠? 왜냐면 일 끝나기 전까지는 이 데이터가 보호되어야 되니까. 자, 근데 시스템이 봤을 때 함수가 끝나면 이거 다 썼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들도 여기를 써야 되니까 원활한 자원 효율을 위해서 끝났다고 생각되면 이제 여기를 다른 데이터로 이렇게 덮어씁니다. 이제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여기를 안 쓰면 다른 데이터를 여기를 안 덮으면 이 데이터는 유지가 될 거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할 수도 있죠. 이제 여기 써도 되는 곳이니까. 그럼 다른 데이터가 이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곳을 찾아가도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데이터가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값이 들어온 겁니다. 치고 들어온 거예요. 자, 문제는 뭐다? 함수에서 정적 할당으로 선언을 하고 그것을 리턴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함수가 끝나면 어차피 이 값들은 다 훼손될 테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변수의 메모리를 리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리턴하고 나면 어차피 함수가 끝나는데 그럼 얘가 만들어 놓은 건 다 사라지죠. 사라진 거 찾아가봐야 페어예요. 페어. 자, 그래서 요거 왜 문제인지 아시겠죠?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세팅을 하고 그것을 다른 함수에 넘길 땐 스택 메모리 정적 할당해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뭐다? 우리의 허락도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이 메모리를 수거해 갔기 때문에, 그걸 해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허락 없이는 절대 건들 수 없는 메모리를 따로 만들어서 쓰자. 그게 이제 힙인 거예요. 힙. 이건 다 모두 스택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힙이라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운영체제가 절대로 건들지 않는. 얘 역시 함수가 끝나면 무조건 이게 수거 대상이 되니까 다른 값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해결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스택이 아닌 힙에 할당하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힙에 할당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MR로그 쓰면 힙에 할당된다. 그리고 인트 3개 들어가려면 12바이트 필요하잖아요. 이거 어제도 다 해봤죠. 12 넣어도 이렇게 넣으면 똑같죠.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나오죠. 자, 이 200, 300, 100 이제 이게 스택이 아닌 힙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 할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할당되는 거죠. 12. 자, 그리고 이 힙이라는 공간은 운영체제가 절대 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주소를 이제 MR로그를 이용해서 할당을 하고 리턴을 해주는 걸 이렇게 받아서 쓰는 거 어제 같이 해봤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맨날 이제 정적 할당을 많이 써서 여기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만 메모리 비율로 따지면 스택이 요만하면 힙은 이만해요. 더 커요. 그러니까 거의 힙이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힙과 스택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럼 또 이게 좋은 거, 또 동적 할당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왜? 자동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 편리함이잖아요. 그죠? 정적 할당은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동적 할당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수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힙에 말을 하면 이게 이 커다란 네모가 전체 메모리 영역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스택이고 여기가 힙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3개 정도를 똑같이 할당을 했다고 했을 때 이제 요만큼을 쓰면 남은 게 요만큼밖에 안 되죠. 요만큼밖에 안 남죠.
여기도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다른 함수나 다른 프로그램도 메모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점점 부족해질 텐데 이제 얘가 할 일이 다 끝났어요. 이만큼을 쓰던 함수가 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럼 얼른 이거 치워버리면 메모리가 꽉 차기 전에 또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기서 또 쓰면서 채워갈 때쯤 이제 얘네가 다 쓰면 이거 역시 해제해서 여기를 또 비워요. 그러면은 여기를 또 다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 회전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 수걸 안 한다 그랬잖아요. 시스템이 건들질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게 데이터가 오래 유지는 되지만 제가 만약 깜빡하고 해제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게 쌓일 때마다 절대 얘는 자리를 안 비켜줘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 부족해지겠죠? 메모리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뭐 안 하면? 해제를 안 하면. 그렇다고 해제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잘못하면은 에러가 많이 나요. 해제한 것을 또 해제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여기 좀 골치가 아파요. 되게. C 언어의 80% 거의 70% 이상의 오류는 여기서 납니다. 자, 그러니까 동적 할당이 무조건 또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둘 다 알고 잘 쓰자.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정적 할당을 쓰다가 필요하면 동적 할당을 써야 되는 거죠. 동적 할당이 필요하면. 이렇게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을 비교를 해봤고요. 이 동적 할당의 이 힙과 스택 요거는 좀 나중에 우리가 그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쓰게 되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요거를 적용을 뭐 할 문제는 아직 아닙니다. 나중에 자료 구조라는 걸 만들 때 쓰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딱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에말록 함수의 사용 방법과 동적 할당과 정적 할당의 비교, 차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적 할당, 동적 할당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하나 올려드릴게요. 두 개 비교한 거. 자, 그럼 돌아와서 저희가 주소록 저장 프로그램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나이 간단하게 먼저 저장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문자죠, 문자. 문자 저장을 해야죠, 이제. 문자, 이름 문자로 치면 뭐 이름도 문자고요. 주소도 문자게 되고. 전화번호도 문자죠. 전화번호 숫자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뭐 대시나 점 이런 걸로 그 전화번호 구분하려면 문자로 해야겠죠. 대부분의 정보를 우리가 문자로 다루기 때문에 문자열 처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 문자열로 기본적인 문자열 다루는 거 우리가 이전에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름을 문자를 저장을 해볼 거예요. 잠시만요. 문제 올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필요한 거 먼저 같이 소개를 드리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필요한 게 요 서식 지정자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문자열 시간에 우리가 문자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printf가 문자열을 출력하게 돼 있긴 해요. 그죠? 기본 디폴트로. 근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이것을 printf가 처리하는 자료의 유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죠? 숫자도 있고 정수도 있고 문자열도 있고 주소형도 있고, 숫자 중에서는 뭐 1바이트 숫자도 있고 2바이트 숫자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하나만 넘겨놓고 이거 해줘 라고 하면은 printf 이 함수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문을 할 때 같이 넣는 게 뭐예요? 서식 지정자로 딱 그 타입을 정해주죠. 그래야 얘가 혼란스럽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자를 딱 넘겨주면서 이 문자를 해석할 때 문자로 해석해줘. 이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건 주소고, 그렇죠? 요 SDF에서 요 S의 주소를 의미하죠. 요 전체는 주소를 넘기고 그거를 문자로 해석해달라고 하면 문자열 규칙에 맞게 그 주소로부터 하나씩 1바이트씩 읽어서 캐릭터로 해석해서 보여주다가 널이 나올 때 끝낸다라는 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규칙이 있는 서식 문자가 %s입니다. 여기에도 문자열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서식 문자를 쓰는 곳이 출력 말고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 쓰냐면 입력할 때도 쓰죠. 스캔f. 그럼 스캔f로 우리가 직접 문자열 입력을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겠죠. 스캔f로 일단 요건 또 쉬워요. 그죠? 숫자 저장하는 거. 저장할 숫자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d a의 주소 이렇게 넘기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값을 뭘로 보고 이 scanf라는 함수가 얘가 지금 입력한 값은 정수야 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a에다가 넣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놨으면 정확히 정수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문자 넣으면은 이 a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시요. 위에 거 좀 지우고 출력을 해보면 되죠. 이렇게 printf로 a를 출력을 해볼 건데 %t 인트니까 당연히 이제 숫자로 코드상으로 우리가 숫자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막 이렇게 문자를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예요. 값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스캔f 할 때 내가 입력을 하겠다라고 주문한 이 서식 문자를 잘 지켜서 입력을 해줘야지 전혀 엉뚱한 값으로 입력하면 원하지 않는 또는 전혀 값이 할당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수 입력하겠다라고 했으면 정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죠. 그렇죠? 엄한 거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에 입력하는 거, 문자열은 어디다 저장합니까?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려요. 자, 이 서식 문자를 보면 문자열이 캐릭터형 포인터로 돼 있어서 스캔f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문자를 받을 땐 %s로 받겠죠. 그리고 str 여기다 이거 붙이시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이거 자체로 주소값이니까. 자, 해서 막 이렇게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첫 번째는 요거 저장한 거죠. 이거 좀 지울게요. 다시. 자,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s로 str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잘 나오는 것 같죠? 자, 근데 언제나 이제 시언어 개발자들은 현상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이거 나오는데 문제 없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이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언어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한번 그림으로 또 역시 보겠습니다. 자, scanf라는 건 결국 두 개 딱 중요한 게 있죠. 주소를 하나 받아서 입력되는 값을 그 주소로부터 적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적어나갈 것이냐 해서 서식 문자로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s는 주소 하나 주면은 자, 이런 주소 하나를 주면 여기서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입력된 값을 하나하나 저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간 하나 마련해 놓고 이 주소 값을 스캔앱한테 알려주면 여기서부터 입력된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소 값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식 문자는 우리가 입력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값을 컴퓨터가 읽어서 이제 여기다 넣어줄 건데 뭐로 넣어줄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입력한 값 정수로 넣어줄 건지 실수로 넣어줄 건지 이런 것을 서식 문자로 우리가 알려주면 그대로 이제 저장을 해주는데, 자, 근데 지금 이게 보세요. 문자 한 개가 1바이트짜리예요. 그리고 제가 입력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예요. 그러면은 널까지 포함하면 13바이트겠죠? 13바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저장을 하려면 S, D, F, S, D, F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바이트? 13바이트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보시면 요 str 캐릭터 포인터잖아요. 이거 몇 바이트짜리입니까, 변수가? 주소 저장 변수잖아요, 이거. 주소는 8바이트. 그래서 우리가 이 13번째 라인에서 str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면 8바이트가 선언이 됩니다. 자, 요거 잠시만, 제가 좀 착각했네요. 자, 요건 요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요거의 문제는 요거네요. 자, 캐릭터형 포인터 str이라는 변수가 주소 저장 변수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다 우리가 주소를 아무런 주소도 안 넣었죠, 그렇죠? 자, 요거의 문제는 요거였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str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8바이트짜리 주소 변수예요. 근데 여기에 값을 우리가 뭘 넣었다? 아무것도 넣은 적이 없다. 그럼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넣으면 초기화가 안 된 변수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요. 쓰레기 값. 아무 의미 없는. 자, 그럼 여기에 뭔가가 저장돼 있을 건데 그 값이 무슨 이미지는 우리도 모르고 시스템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주소라고 하니까 우리가 스캔F를 해서 넘기면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에 0x 뭐 5라는 게 만약 들어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주소로 쓸 텐데
왜냐면 캐릭터는 포인터니까. 주소를 쓸 텐데 만약에 이제 0에서 5를 찾아가면 어떤 공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는 공간이고 여기 뭔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은 공간이겠죠. 왜? 이건 랜덤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값이니까.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그냥 아무런 곳이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뭘 한 거예요? 우리가 입력한 문자들을 이렇게 저장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럼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출력을 하면 잘 나오는 거는 운이 좋은 거죠. 왜? 이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한테 허락받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스템이 여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럼 우리가 이 출력해서 이 부분을 읽어올 때 시스템이 여기를 안 쓰고 다른 데 쓰고 있으면 그대로 보존이 되니까 읽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데이터들인 거죠.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장을 못 한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답이 얼추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저장을 하되 이 공간을 보장받으면 되죠. 이만큼의 크기의 공간을 지금 할당받지도 않고 시스템한테 달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임의로 어쩌다 보니까 쓰레기 값을 통해서 접근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허락받지 않은 거니까 시스템이 여기를 마음대로 써가지고 우리가 저장했던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딱 잡고 나 여기 쓰겠다고 시스템 다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언이죠. 선언. 변수 선언. 변수 선언인데 여러 개를 이렇게 이어서 마련해야 되는 변수니까 배열이죠. 아,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된다? 캐릭터 포인터가 아니라 배열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배열.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딱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장할 문자열을 최대 몇 개까지 저장할 것인가. 자, 우리가 뭐 다룰 게 주소, 뭐 이름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이름은 한 5글자 이상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름 한 5글자 정도 생각하고 주소는 좀 길잖아요. 한 30글자 정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소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캐릭터 배열을 30바이트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정적 할당이죠. 배열의 정적 할당. 그러면 운영체제가 어떻게, 시스템 어떻게 줍니까? 캐릭터 3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30바이트를 마련을 한 다음에 요 이름에, 우리가 지은 이름에다가 연결해 주죠. 여기 주소 값을.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를 보호해 줍니다. 이 30바이트를. 그리고 우리는 입력한 값을 이제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가 이 변수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겠죠? 자, 됐죠? 그럼 여기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식. 스캔F 입력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식은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문자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넘겨라.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최소 30개까지는 문자를 보장해줘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자열을 그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 잘 알아봤고, 이제 요거를 할 수 있으면 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이름을 저장하는 방법. 자, 그래서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